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려가던 선아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그녀의 손에 쥔 우산이 떨리고 있었다. 골목 끝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피가 아니, 비가 섞인 물줄기가 아스팔트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니, 그건 피였다. 선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니. 왜?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온 속삭임은 비바람에 휘말려 사라졌다. 그런데 그 순간 그림자처럼 다가온 또 다른 인물이 그녀를 붙잡았다. 조용히 해. 봤어. 그 사람. 살인자야. 그 목소리는 선우의 것이었다. 선아의 눈동자가 커졌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선아는 평범한 28살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서울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그녀의 일상은 한옥마을 근처의 오래된 카페에서 시작되었다. 그곳은 그녀의 피난처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경복궁의 고풍스러운 지붕들이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선아는 어렸을 적부터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그 그림 속에는 항상 숨겨진 슬픔이 있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녀는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었지만 가슴 깊숙이 숨겨둔 감정을 느꼈다. 언젠가 나처럼 누군가의 그림이 될 수 있을까? 그녀는 종종 혼자 중얼거렸다. 그날 오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카페에서 선아는 노트북을 펼쳤다. 클라이언트의 로고, 디자인을 수정 중이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는데 문이 열리며 바람이 스며들었다. 들어온 여자는 우산을 털며 웃었다. 아, 미안해요. 비가 너무 세서 그녀의 미소는 밝았지만 눈빛에는 피로가 스며 있었다. 선우였다. 30살의 프리랜서 기자. 그녀는 최근 큰 스캔들을 파헤치다 지쳤고 이 카페를 취재 자료를 모으는 장소로 삼았다. 선우의 삶은 항상 위험과 맞닿아 있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자라는 길을 택한 그녀는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연애? 그건 그녀에게 사치였다. 여자라서. 아니, 그냥. 나처럼 사는 사람이랑은 안 돼.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선우가 선아의 옆 테이블에 앉았다. 우연이었다. 하지만 선아는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힐끔 보았다. 와, 그 디자인 예뻐요. 한옥 모티브인가요? 선우의 말에 선아가 화들짝 놀랐다. 아, 네, 그냥 아이디어예요. 대화가 시작되었다. 선우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었다. 저는 기자예요. 서울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쓰죠. 한옥 마을 같은 데서 영감 얻어요. 선아는 웃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그날 그들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비가 그치지 않았고 그들의 대화도 그치지 않았다. 며칠 후 선아는 선우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선우가 먼저 연락했다. 카페에서 봤던 그 디자인 더 보고 싶어요. 제 기사에 넣을 수 있을까요? 선아의 심장이 뛰었다. 그들은 홍대 근처의 작은 갤러리에서 만났다. 서울의 거리는 항상 활기차지만 그날 밤은 특별했다. 거리 공연자들이 부르는 트로트 노래가 들려오고 포장마차에서 김밥 냄새가 풍겼다. 선우는 선아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이게 서울의 매력이에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따뜻하죠. 선아는 그 손길에 떨렸다. 이 느낌. 뭐지? 시간이 흘렀다. 그들은 매주 만나기 시작했다. 선우는 선아에게 서울의 비밀스러운 장소들을 소개했다.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보는 야경, 한강변에서 피크닉, 그리고 제주도 여행 계획까지. 선아는 선우의 강인함에 끌렸다. 선우는 선아의 부드러움에 위로를 받았다. 어느 날 선우의 아파트에서 와인을 마시며 선아가 고백했다. 선우 언니. 나 언니랑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선우는 그녀의 눈을 보며 속삭였다. 나도 그래? 너는 내 빛 같아. 그들의 입술이 스쳤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그것이 그들의 첫 키스였다. 한국 사회에서 두 여자의 사랑은 조용한 비밀이었다. 가족의 눈치, 친구들의 시선.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자유로웠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그 비오는 밤, 그들은 우연히 골목으로 들어섰다. 선아가 선우의 팔을 끼고 웃으며 걸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삼겹살, 선우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아니, 내가 좋아하는 비빔밥으로. 그런데 골목 끝에서 비명이 들렸다. 그들은 멈췄다. 한 여자가 쓰러져 있고 검은 코트의 남자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칼이 번뜩였다. 선아의 비명이 새어나왔다. 아,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이 그들을 노려보았다. 선우가 선아를 끌어당겼다. 달려. 그들은 비를 뚫고 달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날 밤, 그들의 삶은 산산조각 났다. 다음 날 아침, 선아는 악몽에서 깼다. 선우의 아파트 소파에 누워 있었다. 선우는 이미 일어나 커피를 타고 있었다. 괜찮아. 어제 일, 꿈이 아니야. 선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뉴스를 켜자 골목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으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그것은 살인이었다. 피해자는 한 유명 기업의 비서였다. 우리가 목격자야. 그 남자, 우리를 봤어.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우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걱정 마, 내가 알아볼게. 기자니까. 선우는 즉시 동료 기자들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이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다. 피해자의 배경을 파헤치다 보니 부패한 재벌 그룹과 연결되었다. 이 골목은 그 그룹의 비밀 거래 장소였어. 우리가 본 건 증거야. 선아는 두려웠다. 그녀의 가족은 시골에서 올라온 전통적인 집안이었다. 엄마한테 말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게다가 이 일까지. 선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둘이서 이겨내자. 사랑하니까. 그날 오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텔로 피신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조차 그림자가 느껴졌다. 선우의 휴대폰에 이상한 문자가 왔다. 입 다물어라. 아니면 선아가 울었다. 언니, 나 무서워. 왜 하필 우리의 선우는 그녀를 껴안고 속삭였다. 너 때문에 더 강해질게. 우리 사랑이 우리를 지킬 거야. 그 밤, 그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위안을 삼았다. 키스는 더 깊어졌지만 욕망이 아닌 위로였다. 한국의 가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며칠이 지났다. 선우는 비밀리에 조사를 계속했다. 그녀는 옛 동료, 형사 출신의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선우야, 이건 위험해. 재벌 쪽이야. 포기해. 하지만 선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선아는 스튜디오를 그만두고 선우 곁에 머물렀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달랬다. 한 장의 스케치, 비 오는 골목, 두 여자의 실루엣. 이게 우리 이야기야. 선아가 말했다. 그러나 추격은 시작되었다.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던 그들은 검은 차를 봤다. 저 차에 따라오네. 선우가 속삭였다. 그들은 달렸다. 다리 아래로 자전거 도로를 따라. 비가 다시 내렸다. 선아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언니, 포기해. 나 때문에. 선우가 멈춰 서서 그녀를 마주 보았다. 포기. 너 없인 못 살아. 같이 도망쳐. 그들의 손이 맞잡혔다. 차는 사라졌지만 공포는 남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문을 잠그고 앉아 있었다. 선우가 말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증언하자. 하지만 선아는 망설였다.
한국에서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경찰을 믿을 수 있을까? 게다가 LGBT라는 게 알려지면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사회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아. 하지만 사랑은 달라.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창밖으로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어둠이 그들을 삼킬 듯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진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재벌 회장의 불법 거래를 폭로하려 했고 그 남자는 용병이었다. 선우의 기사 초안이 완성되었다. 이걸 터뜨리면 우리 안전할까? 선아가 물었다. 선우는 미소 지었다.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시간이 흘러 한 달째. 그들은 여전히 피신 생활을 했다. 선우의 친구 중 하나, 민준이 도움을 주었다. 그는 IT 전문가로 그들의 위치를 숨겨주는 앱을 만들어 주었다. 선우야, 조심해. 나도 위험할 수 있어. 민준의 말에 선우는 감사했다. 선아는 그를 보며 불안해했다. 언니 친구라서. 괜찮을까? 하지만 배신은 예기치 않게 왔다. 어느 날 선우의 휴대폰에 민준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만나자. 중요한 정보 있어? 인사동 카페. 그들은 갔다. 인사동의 가을 축제 분위기 속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북적였다. 팥빙수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카페에 도착한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다. 선우야, 이 사건. 재벌이 나까지 노려. 도망쳐. 하지만 그의 눈빛이 이상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검은 옷의 남자들이 들어왔다. 민준이, 왜? 선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돈이, 가족이, 그는 재벌에게 돈을 받고 배신한 것이었다. 선아가 비명을 지르며 선우를 끌었다. 달려. 그들은 인사동 골목을 뚫고 달렸다. 한복 상점 사이로 종로의 혼잡한 거리를 가로지르며 남자들이 쫓아왔다. 총소리가 아니, 그냥 발소리였다. 하지만 공포는 총알 같았다. 선우의 팔에 상처가 났다. 넘어진 탓이었다. 언니, 선아가 울며 그녀를 일으켰다. 그들은 가까스로 탈출했다. 지하철로 몸을 숨기고 강남의 작은 여관으로 갔다. 선우의 팔을 소독하며 선아가 울었다. 왜 친구가 우리를? 선우는 이를 악물었다. 인간은 약해. 돈 앞에 무너지니까.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나의 힘. 그들의 눈물이 섞였다. 배신의 아픔이 그들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 후 그들은 더 조심했다. 선우는 익명으로 기사를 올리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울의 어둠지라는 제목으로 반응이 폭발했다. LGBT 커뮤니티에서도 지지가 모였다.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해. 선아가 말했다. 그녀는 그림을 그려 공유했다. 두 여자의 손이 맞잡힌 이미지, 비 오는 골목 배경. 이게 우리의 이야기야. 숨기지 말자. 하지만 재벌의 손길은 길었다. 선아의 가족에게 연락이 갔다. 딸이 이상한 일에 휘말렸대. 어머니의 전화에 선아는 떨었다.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여자야의 침묵이 흘렀다. 선아야. 집으로 와. 이건 잘못돼서 가족의 배신이 더 아팠다. 선우가 안아주었다. 내 가족도 이해할 거야? 시간이 필요해. 고조되는 긴장 속 그들은 작은 승리를 거두었다. 선우의 기사가 메이저 언론에 실렸다. 익명 제보, 재벌 살인 사건,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그들은 숨을 죽였다. 문이 부서질 듯했다. 문이 열리지 않자 발소리가 멀어졌다. 하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선우와 선아는 서로를 보며 속삭였다. 이제 어떻게 해? 선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우는 그녀의 뺨을 닦아주었다.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기억해. 우리 첫 만남, 그 카페에서 플래시백처럼 기억이 스쳤다. 비 오는 날, 따뜻한 커피, 선우의 미소. 그 사랑이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었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증거를 모아 안전한 곳으로 도망친다. 선우의 옛 멘토, 은퇴한 기자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할머니는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 살았다. 와라. 내가 지켜줄게. 이 전화 목소리가 따뜻했다. 그들은 밤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선아가 선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언니, 나 후회 안 해. 이 사랑 때문에. 선우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너는 내 생존 이유야. 제주에 도착한 그들은 할머니의 한옥집에 머물렀다. 바다 바람이 불고 귤 나무가 익어가던 계절. 한국의 섬은 평화로웠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제주 전통 음식을 대접했다. 흑돼지 구이, 감귤 주스.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란다. 사회가 뭐라 하든 이 할머니의 말에 선아는 울었다. 그녀는 어렸을 적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옛날 제주 여인들은 바다처럼 강했어. 사랑도 마찬가지. 그곳에서 그들은 휴식을 취했다. 아침에 해변을 산책하며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서 살까? 선아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선우가 웃었다. 언젠가. 우리 집 지어서 로맨틱한 순간들이 쌓였다. 저녁에 불꽃놀이를 보며 선우가 고백했다. 선아야, 나 없이 못 살겠어. 영원히 함께하자. 선아의 눈물이 흘렀다. 나도. 이 사랑이 우리를 구할 거야?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제주 뉴스에서 서울 사건이 보도되었다. 목격자 실종, 재벌의 압력이 세졌다. 할머니의 집에 낯선 차가 왔다. 여기 있나? 그들은 다시 도망쳤다. 버스를 타고 산길을 걸어. 제주의 오름, 언덕 위에서 숨을 골랐다. 언니, 지쳤어. 선아가 무너졌다. 선우는 그녀를 안고 노래를 불렀다. 한국 민요,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노래가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졌다.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국제인권단체에 연락. LGBT 권익단체가 도왔다. 너희 이야기, 세상에 알리자.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그냥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선우가 보탰다. 사회가 우리를 보호해야 해. 재벌의 어둠을. 그 순간 문이 부서졌다. 용병이 들어왔다. 칼이 번뜩였다. 선우가 선아를 밀치고 막아섰다. 선아, 도망쳐. 싸움이 벌어졌다. 선우의 팔에 다시 상처. 하지만 선아가 돌아왔다. 혼자 안도. 그녀가 의자를 집어 던졌다. 용병이 주춤했다. 그 틈에 경찰 사이렌이 들렸다. 누군가 신고한 것이었다. 할머니였다. 경찰서에서 그들은 증언했다. 그 남자, 골목에서. 선아의 목소리가 작았지만 선우가 곁에서 지켰다. 형사는 놀랐다. LGBT 커플. 이 사건과 상관없는데, 하지만 인권단체의 압력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재벌 회장은 체포되었고 민주는 자수했다. 미안해, 선우야. 후회해. 그의 눈물에 선우는 말했다. 용서할게. 하지만 잊지 마. 배신의 대가. 언론이 들끓었다. 레즈비언 커플의 용기, 살인 목격자 생존기. 선우의 기사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하지만 명예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 선아의 가족이 서울로 왔다. 아버지가 말했다. 선아야, 이해할게. 하지만 조심해. 어머니의 포옹이 따뜻했다. 사랑은 소중한 거란다. 한국 사회의 변화가 느껴졌다. LGBT 권리가 조금씩 인정받는 시대.
그러나 고조는 끝나지 않았다. 재벌의 잔당이 움직였다. 선우의 집에 화염병이 던져졌다. 불길이 번지는 밤, 선아가 선우를 끌어냈다. 언니, 살아야 해. 그들은 길거리에 나앉아 울었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차가웠다. 이제 그만. 도망치자 선우가 말했다. 하지만 선아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싸워야 해, 우리 사랑처럼. 그들은 시위를 주도했다. 서울시청 앞 LGBT 커뮤니티와 함께 정의와 사랑을 피켓을 들고 외쳤다. 비가 내렸다. 추운 겨울, 하지만 사람들의 함성이 따뜻했다. 선우의 연설, 우리는 목격자였지만 이제 목소리예요. 재벌의 어둠을 밝히자 군중이 환호했다. 선아는 무대 뒤에서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내 영웅. 폭풍의 정점은 재벌 회장의 재판이었다. 법정에서 그들은 증언했다. 그날 밤 우리는 봤어요. 살인의 회장의 눈이 그들을 노려보았지만 선아는 떨지 않았다. 선우의 손이 그녀의 손을 쥐었다. 판사가 유죄를 선고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 속에 선우가 쓰러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 병원 침대에서 선아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언니, 깨어나. 나 혼자 못 살아. 눈물이 떨어졌다. 선우가 깨어났다. 선아. 미안. 그녀의 첫말. 선아가 웃었다. 고마워. 사라져서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봄꽃이 피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그들의 사랑은 폭풍을 이겨냈다. 재판 후 삶이 서서히 돌아왔다. 선우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선아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태원 근처 LGBT 커뮤니티가 활발한 동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선우가 말했다. 선아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LGBT 테마의 아트북을 만들었다. 우리 이야기를 그림으로 책은 히트쳤다. 제목, 비 오는 골목의 사랑. 선우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살인 목격자의 생존기. 인터뷰와 회상으로 채웠다. 이 책으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자 출판 파티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섰다. 친구들, 가족, 지지자들이 모였다. 선아의 어머니가 와서 말했다. 선아야, 내가 자랑스러워. 눈물이 글썽였다. 한국의 전통, 가족의 유대가 그들을 감쌌다. 여름이 왔다. 그들은 제주로 여행 갔다. 이번에는 할머니 집이 아닌 해변 리조트. 바다에서 수영하며 웃었다. 언니, 자유로워. 선아가 물보라를 튀겼다. 선우가 그녀를 안아 올렸다. 너 덕분이야. 저녁에 모닥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뭐 할까? 선아가 물었다. 함께 사는 거, 평범하게. 선우의 대답. 하지만 치유는 쉽지 않았다. 선아는 PTSD로 악몽을 꿨다. 그 칼이 다시 보일 것 같아 선우가 밤새 안아주었다. 나는 여기 있어? 영원히 상담소를 다니며 그들은 서로를 치유했다. 한국의 정신건강 시스템이 도왔다. 사랑이 최고의 약이야. 상담사가 말했다. 가을 축제 시즌, 그들은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며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저기, 우리 골목이야. 선아가 가리켰다. 선우가 락커에서 편지를 꺼냈다. 선아야, 나랑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만의 약속. 반지가 손가락에 들어갔다. 키스가 따뜻했다. 벚꽃 잎이 아닌 단풍잎이 흩날렸다. 사회적 변화도 왔다. 그들의 이야기가 영감을 주었다. LGBT 법안 논의가 활발해졌다. 우리가 불씨였어. 선우가 웃었다. 선아는 그림을 그렸다. 두 여자의 실루엣, 서울 하늘 아래. 겨울이 깊어지던 해,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지지자들과 함께. 한옥 마당에서 전통 한복을 입고
오늘은 우리의 날, 선우가 속삭였다. 선아의 눈에 행복이 가득했다. 사랑해, 영원히 서약이 끝나고 모두가 축하했다. 김치찌개와 떡국으로 잔치. 한국의 겨울, 따뜻함이 넘쳤다. 그 후, 삶은 평화로웠다. 선우는 칼럼니스트가 되었고, 선아는 아티스트. 그들은 강연을 다니며 이야기를 나눴다. 살인 목격자에서 생존자로. 사랑이 우리를 구했어요.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젊은 LGBT 청년들이 다가왔다. 고마워요. 용기 줘서. 어느 비 오는 밤, 그들은 다시 그 골목을 걸었다. 여기서 시작됐지, 선아가 말했다. 선우가 손을 잡았다. 하지만 끝은 행복이야.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자유로웠다. 수년 후, 그들은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가족이 되었다. 우리처럼 강한 아이로 키우자. 선아가 웃었다.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랑으로. 이 이야기는 실화에서 영감을 얻었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 두 여자의 사랑이 빛난다. 배신과 고난을 넘어 그들은 증명했다. 사랑은 생존의 무기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